보시면서요. 요대로 않고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최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보면 요새 이제 우리 동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질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음의 병이죠. 근데 마음의 병을 많이 앓으면서도 그 치료는 정신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신과를 가면 이제 정신과적인 가야 될 병이 있고 마음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 혼동하니까 정신과에 가면 그분 정신과에서는 이제 뇌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다든지 분비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건 그쪽에서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뭐 우리가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쪽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서는 특별히 해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증상을 좀 완화시키도록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수면제. 그 다음에 뭐 우울합니다. 그러면 항우울제.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항정신성 약품 중에 어떤 거 하나.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 중에 어떤 거 약은 여러 가지 나오니까 골라서 주게 되는데 이 약은 증상만 일시적으로 좀 개선할 뿐이지 약효가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몸은 그런 약물에 상당히 적응 속도가 빨라져서 이게 한 달 가고 1년 가면 약의 알수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한 주먹이 되고 또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로 정신병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으려고 도와주지만 도와주는 그 길 자체가 아주 천천히 정신병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그런 과정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최면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로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또 최면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걸 사용해서 왜 치료해야 되느냐는 게 이제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음. 여러분이 받으신 여기에도 한국에서 아주 잘 나온 게 있습니다. 6부작 마음이라고 하는 스페셜 KBS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깊이 널리 탐구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한 말을 토대로 해서 거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마음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마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나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나는 무엇입니까? 이게 납니까? 이건 나의 몸입니다. 그죠? 나는 이 몸속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마음의학에서는 최면학 마음의학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이제 정신 들어왔어? 그러잖아요? 뭐 아파서 정신이 없을 때 대답 못하고 이제 의식이 나갔네? 의식이 없어. 그러다가 말도 하고 눈도 뜨고 그러면 의식이 돌아왔네? 혼이 났어. 혼이 나갔어.
혼이 들어왔어. 나 혼났어. 그 얘기는 혼이 났다는 소리는 혼이 나갈 정도로 그게 자극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너 혼날래? 혼이 나갈래? 그 소리거든요. 그 혼, 정신, 뭐 의식, 뭐 우리에서 쓰는 건 잠재의식이면은 그 잠재의식 이 말은 공통적으로 단어는 다르지만 다 같은 것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의 실체. 그러니까 이건 육체고 이 몸은 내가 살고 있는 일종의 집입니다. 집. 이건 집일 뿐입니다. 근데 집에서 우리가 보통 때도 아파트 살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듯이 여기서도 나도 일시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 들락날락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하는 나가 내가 내 몸에 더 이상 있지 않으면 생명 활동이 멈추고 우리는 죽는 거죠. 죽는 거라는 것은 물질인 몸의 생명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이 몸이 썩어서 없어진다는 뜻이지 아주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혼이라고 얘기할까요? 잠재의식은 좀 이따 사용합니다. 영혼, 잠재의식이 깃든 때가 우리는 살아있는 때이고, 그 잠재의식이 내 몸에서,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영이 들어와서 내가 들어와서 있느냐 떠나느냐 그것이지 그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의식,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깃들어 살고 있는, 몸은 내가 깃들어 살고 있는 집일 뿐이죠. 즉 임시 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건강한 몸에 깃든 사람은 그 영혼의 삶은 상당히 편안하지만,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한 몸에 깃들어서 사는 분도 있어요. 영혼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고 아니라 건강한 몸을 하느님으로부터 렌트 받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태어날 적에 엄마를 통해서 하느님의 렌트 받은 이 몸이 저처럼 우리 건강하면 몸 때문에 불편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몸이 병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지가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자체 몸이 난 줄 알고 이것을 치장을 위해서 온 힘을 또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는 것은 나의 근본이 잠재의식, 우리 마음 과학에서는 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인격이라고도 하죠. 그게 인격, 의식 이런 말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참 내가 나를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것은, 이게 난데 이 인격도 잠재의식도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어요. 10분의 1 정도는 일반의식, 그것도 납니다. 나타 밖에 나가 있고 나머지 90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재도 있어요. 마치 컴퓨터에 보면 하드 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모니터는 자체는 물론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은 한 10분의 1, 나머지 90%는 잠재의식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같은 나라도 일반의식은 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일반의식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저장되는 건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정보는 그 정보대로만 반응을 해요. 거짓이란 게 없습니다.
속이거나 임시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잠재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대로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병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병이 되는 거고, 근데 고쳐도 잠재 의식을 이제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걸 고쳐야 됩니다. 어쨌든 마음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너무 거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체입니다. 대강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마음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과학자들은 대개 마음은 뇌에 있고, 대개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를 활동시키고 뇌 활동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이 마음이다. 뇌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는, 마음은 소프트웨어고 뇌는 하드웨어입니다. 뇌는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 마음이 하드웨어인 뇌를 통해서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몸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학에서는 마음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보관하는 뇌 고등 기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죠. 시각, 청각, 뭐 할 것 없이 이런 자극들이 다 들어와서 뇌에서 처리되고 보관돼요. 모든 것은 뇌가 합니다. 그 예로 잘못 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눈이 없으면 못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로 듣는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은 밖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카메라에 불과합니다. 비춰주면 망막에서 신경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빛을 망막의 그 시신경에서 전기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것을 뇌로 보냅니다. 뇌의 시각령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면 시각령에서 판독을 합니다. 이런 색으로 들어오는데 빨강이구나 노랑이구나 판독을 해요. 근데 뇌의 판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자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가 판독을 달리하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귀는 하나의 떨판 역할, 또 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소리를 듣고 판독하는 건 뇌에서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전부 뇌에서 처리하고 뇌에서 보관하고, 이 들어온 정보들이 합해져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은 마음이 있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부 후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릅니다. 유전자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이나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됩니다. 어쨌든 뇌 활동에 따라서 입력된 정보들이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은 또 뇌를 통해서 몸을 지배합니다. 자, 마음은 뇌를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데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뇌라는 건 하나의 전기 회로나 같습니다. 뉴런이라는 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축색돌기, 수상돌기가 있어요. 수상돌기에서는 어떤 자극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주고, 그것이 신경을 통해서 전기의 신호로 쭉 갔다가 이제 신경